예, 안녕하세요. 스마트모인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트리거 해피 V10 장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착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계치이신 분들, 진짜 기계치이신 분들은 시도를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는 게 낫고요. 자신이 없어도 하지 마세요. 자신 없는 상태에서 만 손대면 이제 일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많이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장착은 못하지만 뭐랄까요, 그래도 구조를 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슬라이드를 분해하시고요. 이 슬라이드 분해할 때 뒤로 당길 때 되게 뻑뻑해요. 다른 총에 비해서. 일반적인 콜트는 뒤로 쫙 한 번에 당겨지는데 얘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해서 좀 딱딱하다는 거, 딱딱한 게 아니라 뻑뻑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콜트 분해하듯이 분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가이드 빼야 되는데, 스프링 가이드는 앞으로 쭈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빼주시면 빠지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플러그라고도 하고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 하우징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그 바닥면이 이렇게 편편한 면이 있어요. 요 면이, 요 편편한 면이 요게 아래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위로 가거나 측면으로 가면 장착이 안 됩니다. 옆으로 고스란히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웃바렐은 얘는 들어서 빼는 게 아니고요. 아웃바렐은 그냥 앞으로 밀어서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선 아웃바렐부터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웃바렐은 일단은 여기 육각, 아웃바렐을 풀기 전에 풀려면요, 여기 육각 나사 부분을 먼저 푸셔야 됩니다.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여기 육각 나사를 먼저 풀어 주시고요. 육각 나사가 그 아웃바렐이 빠지는 거를 막아주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제껴 주시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꺾이는 부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나사를 빼주셔야 돼요. 빼지 않으면 안 빠지고요. 재밌는 건 그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번부터 여기 블랙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아웃바렐 자체가 아웃바렐이 아니라 이너바렐 자체가 이번부터는 블랙으로 돼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그래서 총구 끝에서 봤을 때 이 황동색의 바렐이 보이지 않고요. 블랙으로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블랙으로 이제 착색을 해놨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보여서 실물감을 좀 높일 수 있죠. 이거 이미 가더사의 정밀 바렐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검정 색깔의 블랙 코팅된 그런 정밀 바렐을 팔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 잘 준비하시고요. 잘 챙겨 놓으시고요. 이렇게 분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탈 아웃바렐을 그 작업하기 대 메탈 아웃바렐로 이너 바렐을 옮겨 달기 전에 우선 칼라파트를 옮겨서 붙여 주셔야죠. 그리고 옮겨서 붙일 때는 록타이트 401을 쓰시면 됩니다. 이 록타이트 401 같은 경우는 저희 쇼핑몰에서 따로 별도로 판매하고 있어요.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칼라파트 먼저 옮겨 주시고요. 이건 이제 메탈 아웃바렐입니다. 그래서 메탈 아웃바렐 이렇게 나사가 두 개가 있죠.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옮겨야 될 이너 바렐 세트를, 챔버 세트를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각 나사를 2.5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조일 때도 너무 꽉 조이려고 노력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빠지지 않나 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장착이 끝난 거죠. 일단 아웃바렐은 끝났고요. 칼라파트 부분도 접착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순정 슬라이드에서 부속을 빼내야 되겠죠. 우리가 쓸 것은 뒤에 리얼 사이트, 그 다음에 요 실린더 블럭, 그 다음에 스토퍼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리얼 사이트 먼저 뺄 건데요. 리얼 사이트 뺄 때는 여기 나사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나사 두 개를 풀으면 되는데요. 이 나사가 십자 나사인데, 이 십자 나사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십자 드라이버는 좀 곤란합니다. 십자 나사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주 작진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게 필요하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큰 걸로 되긴 돼요. 이 정도면 되는데 너무 두꺼운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나사 윗부분이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는 조금 뭐 좋긴 한데 약간 좀 미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나사 두 개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나사 두 개가 쉽게 안 풀립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 중에서도 얘를 뭉개뜨릴 수 있어요. 나사 윗부분을. 소위 우리가 이제 야마낸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돌릴 때 누르면서 하셔야 돼요. 누르면서 살살 돌리면 이 십자 부분이 다 뭉개져 버립니다. 네, 여기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여기 십자선이 뭉개지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약간 뭉개질라 그러잖아요. 이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워낙 그 홈이 작아요. 똑깍하고 풀리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꽉 조여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풀 때 힘을 줘서 풀어야지, 안 그러면 윗부분이 쉽게 뭉개진다는 거. 예, 좋은 드라이버를 해도 약간의 뭉개짐은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나쁜 드라이버로 하면 한 방에 뭉개진다는 거예요.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거는 덤이에요. 덤이. 얘를 돌리시면 안 돼요. 육각 렌치 가지고 돌리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옆으로 이렇게 미시고요. 보시죠? 옆으로 민 상태에서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옆으로 미는 방식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콜트에서도 옆으로 밀어서 끼는 방식이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조금 독특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로딩 노즐 스프링을 여기서 뺄 수도 있어요. 이 로딩 노즐 스프링을 많이 씹어 먹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콜트에서는 안 돼요. 네, 이렇게 미리 빼놓는 거죠. 찌그러질까봐. 요거 찌그러뜨려 먹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힘들어요. 말로 설명이 힘든데 실린더 블럭을 빼야 되는데요. 있는 힘껏 좌우를 벌린 다음에요, 밀어 올려야 됩니다. 이게 말이 쉽죠. 앞뒤로 제낀 다음에 뒤도 올려주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분해해 주셔야 되고, 중간에 올라오다 보면 또 걸릴 거예요. 요 손 조심하시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제일 힘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실린더 블록을 빼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십자 나사가 하나 있는데요. 요걸 빼야 돼요. 지금 십자 나사에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 요 파트. 이 파트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요 파트가 바로 스토퍼가 걸리는 파트입니다. 근데 요 스토퍼 파트를 빼려면 나사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십자 나사인데요. 이땐 진짜로 이 십자 드라이버 요 조그만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세밀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시계 십자 드라이버 쓰시면 안 됩니다. 예,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좀 예민한 거, 샤프한 거를 따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베셀 거였나? 하여튼 요거 조금 비싼 건데, 예, 드라이버처럼 조금 비싸요. 그래서 그걸로 조그만 십자 드라이버로 푸셔야 되는데 끝부분이 예민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안 그러면 요 윗부분이 십자가 뭉개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뭉개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몰라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든가 뭐 알아서 구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뭉개지는 부속들은 옵션이 나오지만 그게 아닌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요 파트를 이렇게 옆으로 들고 옆으로 밀고 이렇게 빼시면 여기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는 파트인데, 쓸모가 없는 파트죠. 이거 빼버리고, 자, 일단은 이제 다시 재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갑 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습관이 오래전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둔감하면 작업을 못해서, 이게 제 거였으면 아마 장갑 끼고 그냥 대충 했을 거예요. 제 거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손님들 거다 보니까 예민하게 작업하려고 장갑을 안 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날카로운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따로 장갑을 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트를 밀어 넣다 보면요, 안 들어가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 앞부분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 같은 걸로 살짝 좀 쳐주셔야 돼요. 네. 순정 파트가 얘하고 좀 규격이 약간 달라서 네, 정하고 망치로 좀 쳐주셔야 돼요. 네, 쳐주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쏙 맞죠? 망치하고 핀펀치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손으로 뭐 힘 좋으신 분들은 손으로 누르셔도 돼요. 전 손에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 다시 고정시켜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사 고정제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사 고정제는 너무 진한 거 쓰시면 안 되고요. 한 미듬 정도의 경도를 가진 나사 고정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드라이버 좋은 거 쓰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들어가다 말고 뭉개져 버려서 십자 부분이 뭉개져서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특히 이제 이거 나중에 교체한다고 풀어내시다가 위에 뭉개지는 경우 많거든요. 뭉개지면 사실은 영나사 드릴 탭이라는 게 있긴 한데 이거 너무 조그매요, 나사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영나사 드릴 탭으로 다시 파내고 꺼내고 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사이즈가 작아서.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작업됐나 확인하시고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스토퍼가 또 힘을 받는 부분이라.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밀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전에 같으면 이제 제가 이 V10 소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트리거 F에 원래 이렇게 먼저 넣어야 돼요. 로딩 노즐 스프링을 먼저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넣고 이제 작업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자꾸 튕겨요. 튕기고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잘못 넣어서 쓱 빼면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실린더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얘가 찌그러져 버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는 빼놓고 시작하면 돼요. 일단 속편해요. 그런 부분에서 실린더 블럭을 결합해야 되는데요. 실린더 블럭은 여기 있는 두 파트를 이용해야 됩니다. 두 파트인데 하나는 익스트랙터 부속용 파트고요. 하나는 로딩 노즐을 로딩 노즐이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막아주는 파트 같은 경우는 모양을 잘 보시면 어떻게 놔야 되겠다는 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맞춰 보시면 돼요. 가조립을 이렇게 해서 맞춰 보시고 여기 맞고 이쪽에 보면 맞죠? 이렇게 맞으면 된 거예요. 반대로 하면 안 들어갑니다. 이 모양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 반달 모양하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이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막 역할을. 됐죠? 그 다음에 실린더 블럭을 넣으면 되는데, 실린더 블럭을 넣기 전에 얘를 먼저 넣으셔야 돼요. 이게 익스트랙터 파트 부분인데 여기 편편한 면이 있죠? 편편한 면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실린더 블럭 쪽이 편편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꼭 눌러 놓고요. 여기가 편편하게 여기가 쏙 들어가야 돼요. 물론 약간 튀어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린더 블럭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실린더 블럭을 넣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실린더 블럭을 넣은 다음에 이 부분이 수평이 됐는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수평이 안 되면 계속 걸리겠죠. 아무래도 밑에 슬라이드 하부하고. 그 다음에 로딩 노즐 스프링을 이제 위에서 넣어주고요. 이때 핀셋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핀셋이 좀 더 유리해요.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한번 휘어지면 답 없음. 그래서 잘 장착했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데, 리어 사이트를 여기 보면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다가 먼저 이쪽 오른쪽을 끼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밀린 상태, 이렇게 옆으로 밀린 상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옆으로 밀어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쉽게 들어가죠?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뒤집으시고요. 구멍의 위치가 맞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나사를 조여 주시면 돼요. 나사는 분명히 얘네들도 충격을 많이 먹을 거고요. 그래서 나사 풀림 방지제를 좀 발라주고요. 주의하실 건 지금 리어 사이트가 뒤에 나사가 구멍이 안 맞으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헛돌 겁니다. 자,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너무 꽉 조이면 앞에 실린더 블럭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하부하고 닿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뒤에 나사를 너무 꽉 조이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유의하시고요. 얘도 나사 풀림 방지제를 바르고, 좀 구멍 한 번에 맞추죠. 이 구멍 찾기 기술자라서 이거는 잘해요. 많이 해봐서.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건 구멍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나사가 헛돌거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리어 사이트가 흔들리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 블럭이 이렇게 그 로딩 익스트랙터 부속 파트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리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가 약간 원래 좀 보시면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이 로딩 노드 스프링 가이드 파트가 조금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까딱까딱딱 소리가 나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지금 소리 들리죠? 자, 그럼 이제 프론트 사이트를 조립하셔야 되는데, 프론트 사이트에 나사가 2개 있고요. 하나는 여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프론트 사이트는 보면 앞면이 동그랗고 뒷면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모양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순정 보세요. 순정에 보면 이제 모양이 있잖아요. 순정의 모양을 보시고 충분히 참조하시고요. 모양은 거꾸로 껴서 이상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거꾸로 끼면 사실 결합이 안 돼요. 나사를 박을 때 문제가 생겨서. 자, 그래서 위치를 보고 앞에가 둥그렇고 뒤에가 좀 직각스러운, 뒤에가 좀 경사도가 45도 정도 되는 이런 모양으로 꽂아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나사가 2군데 있는데, 이 2군데 중에서 앞쪽이에요. 앞쪽. 뒤쪽이 아니고요. 앞쪽에 넣으면 위로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나사 그 머리가요. 접시 머리가. 그래서 아웃바렐 자체가 긁혀 버리겠죠. 그래서 이 앞쪽 부분에 끼우는 겁니다. 얘도 충격을 받아서 풀릴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산 풀림 방지제를 쓰겠습니다. 이때도 십자 드라이버가 좋은 게 있어야 돼요. 날카롭고 좋은 걸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나사 접시 머리가 뭉개질 수 있어요. 십자 부위가.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 작은 걸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안 풀리겠죠. 자, 이러면 이제 세팅이 끝납니다. 조립하는 방법은 아웃배럴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를 넣으셔야 되는데, 플러그는 여기 편편한 면이 여기 아래쪽입니다. 이 편편한 면을 아래쪽으로 반드시 넣어야지, 안 그러면 안 들어가요.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제대로 안 맞추면 얘를 편편한 면을 아래쪽으로 가게 맞추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쏙 들어가고, 리코일 스프링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넣어주시고, 요 뒤에 홈 맞춰서 가이드를 껴주시면 돼요.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를. 요런 세팅이 끝나고요. 자, 이제 총 본체에 결합을 해야 되겠죠. 총 본체에 결합할 때는 앞에서부터 뒤로 밀어 끼우면 되고요. 이게 좀 뻑뻑해요. 이때 주의하실 건, 가능하면 장갑을 끼세요. 이게 그 끝부분이 되게 날카롭습니다. 이 칼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손이 쭉 나갈 수 있어요. 옛날에 제 영상 보신 적 있죠? 피 줄줄 흐르는 거. 육수 보고 싶으시면 해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이거 장갑 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조그만 구멍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핀 갖고 와서 핀을 끼워 주시면 되는데, 이 핀이 좀 뻑뻑해요. 초기에 들어갈 때는. 그리고 혹시 잘 안 들어가면 아웃바렐을 좀 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 한번 확인하시고, 움직이지 않게 잡은 상태에서 한번 툭툭 쳐주시면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업이 끝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부드럽게 움직이죠? 잘 움직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해도 잘 움직이고,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근데 계속 처음엔 좀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날카롭네.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칼날 같아요. 여기도. 이게 장갑을 여기 제가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하도 전화가 오면 이걸 옆으로 옮기는 게 힘들어서. 근데 여기가 날카롭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여기가 전부 날카로워요. 여기는 조금 라운딩 처리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하여튼 중요한 건, 여기 또 한 가지 보시면 이렇게
이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제품 한번 나중에 보시면 여기 선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 도장 불량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깎아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깎아서 나타난 선이에요. 반대쪽에도 또 있습니다. 똑같은 게, 똑같은 위치. 그래서 이건 원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불량이 아니고요. 예. 좌측과 우측에 있는 요 선은 원래 있는 거라는 거, 깎으면서 나타난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고요. 슬라이드 뭐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뒤터짐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일단 좋죠. 네. 그리고 총의 무게가 많이 증가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리어 사이트가 별도로 스틸이 좀 안 나왔다는 거. 스틸이 좀 나와주면 좋았을 텐데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물론 뭐 리어 사이트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메탈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루미늄 합금이라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6월 말까지는 제가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요. 기말고사까지 기말고사 6월 말쯤에 끝나는데 그 전까지는 좀 계속 레포트도 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다음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고 레포트 낼 시간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적게 올라갑니다.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 인간 뭐 영상 안 만드는 거 아니야? 뭐 게을러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이 쉽지 무슨 공부하면서 일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모션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신 없는 사람은 시도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